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일주일 이후면은 신년이 2024년이 다가오는데요. 올해 수익률이 많이 저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 많이 저조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많은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아요라든지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1부에서는 코스피를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들 50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코스닥을 상승 견인해 주었던 이제 50개의 종목 1부와 2부를 좀 나누어서 좀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들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들이 매우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FED 연방준비제도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목표에 대한 금리를 5.3%에서 내년은 4.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2023년도에 증시를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상은 금리 인상이었어요. 금리 인상. 가파르게 지금 현재 12차례, 11차례 금리 인상을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자금이 캐시플로우 익시트 현상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식 외화나 차라리 안정적으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러라든지 이러한 달러 관련된 인덱스 ETF 상품을 차라리 사는 게 돈을 버는 건데 왜 굳이 주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거의 많이들 탈출을 했었죠.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게 금리 인상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금리 인상이 이제는 종결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갔던 투자자들이 스물스물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2024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은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여나 제 방송을 이전에서부터 살펴주셨던 구독자라면 제가 1월달쯤으로 했던 말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월봉으로 볼게요. 다우존스 산업 월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하방으로 직행을 했었어요. 하방으로 직행을 했고 2023년도에 맞이해서 딱 정확하게 이 횡보 자리죠. 이 박스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생각이 분분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라인, 2024년도 1월 달에서부터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지수가 이렇게 하방으로 직행할 거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지수를 견조하게 지켜낼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1월달, 2월달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2023년도에는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을 할 거다. 최고치를 기록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주목해라. 두고 봐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 방송 동영상 1월달 부분을 꼭 살펴보셔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3년도에 미국은 신고점을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7,562라는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숏 물량을 들고 있던 많은 선물 투자자들은 거의 다 청산이 나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들, 그리고 내년부터 뭐가 또 있냐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죠. 2024년도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사실상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은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일맥상통하게 1월달 2023년도 1월달에서부터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다우존스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찍을 거다, 회복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적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은 그러면 어떻게 보냐,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나갔던 돈들이, 투자금들이 돌아올 거고, 물려있던 분들이 또다시 회복을 하면서 투자가 다시금 활성화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컨디션들도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빚냈던 테마주들 무엇이 있었나요? 2023년도 상반기에는 2차전지가 있었어요. 2차전지가 상반기 때 계속해서 상승을 견인을 해줬고, 두 번째가 한국에서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초전도체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을 견인했고, 세 번째가 한동훈 장관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2024년도 히트 테마주가 무엇이 있을까?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대선에 대한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누구든지 대선에서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할 것인데, 우리는 지금 딱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민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 지금 미국에 대한 사회적에 대한 분위기들이 어떻죠, 여러분들?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마약에 쪄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즉 펜타닐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마약을 단속도 못해요. 왜냐면 냄새도 없고 여러가지 그냥 피부로 살짝만 닿아도 이게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엄청 강한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함부로 이거를 단속을 못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지금 펜타닐과 마약과의 전쟁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루어져 있고,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됐어요. 이자 부담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간에 대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미국의 아침에 그냥 애플 스토어 가가지고 전부 다 도둑질하고, 상점 같은 데 가서 전부 다 털어버리고, 한인타워 같은 데 가서도 전부 다 털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개인적으로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구나. 누가 출범한 이후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가. 지금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생한 이후부터 마약과 그리고 양극화, 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양극화들이 심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많은 표심들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좋아서 도널드 트럼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공화당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번에 맡겨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민심들이 돌아서는 게 공화당인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2019년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에 올라갔던 테마주들을 미리미리 정리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공화당 관련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 수혜주들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살펴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지금 현재 이벤트 나가고 있어요. 6개월에 지금 현재 200만원 5명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6개월에 390만원인데 190만원 디스카운트 해버려서 6개월에 200만원 5분 모시고요. 요번에 12월 달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께 진짜 약속을 드리는 건, 만약에 6개월 이용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6개월 보상을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이거를 박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6개월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안 나왔다, 그럼 6개월 무조건적으로 제가
수익 나올 수 있도록 6개월 보상을 약속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2월 달에 신규 멤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맨투맨으로 주식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스피 50개 종목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예측은 나쁘지 않아요. 저희 주식투자마을 저 박대훈 전문가, 박대훈 대표가 보는 시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여러가지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으로도 다 계산을 해봐서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올해 일단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 예측에 성공을 했고, 문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에요.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이전 신고가 3300pt를 회복을 하려면 이 갭을 다 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갭을 다 메꿔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왜 코스피 코스닥은 이리 힘이 없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코스피 상승 견인한 종목들이 총 50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홀딩스.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현재 날뛰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익률 봐보세요 여러분들. 6개월간의 수익률이 522%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대상홀딩스가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주가 지수가 522%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테마주로 왜 대상홀딩스가 엮였냐면은, 대상의 그 임세령이라고 하는 대상의 이 회장 따님이신 임세령 분이 있는데, 이정재 배우님이랑 지금 연인 관계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정재 배우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상홀딩스가 밀접한 관계다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게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 미국은 왜 우리랑 다를까요 여러분들? 미국은 기업 가치 재고가 정말 확실해요. 얘네들은 뭐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의 자식한테도 이렇게 존속 기업으로서 이렇게 이 기업을 물려가는 문화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윤을 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 돈을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할 수 있는가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건전하고 좋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을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갈 게 없어서 이정재 배우랑 밥 한 끼 먹었다 해서 대상홀딩스가 6개월 만에 수익률이 500%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라고 할 수 없어요. 코스피는 그만큼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요. 뭐 투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코인을 욕하셨어요. 코인 시장은 뭐 그게 뭐 실체가 있는가, 그게 뭐 정말로 실체가 있고 눈에 보여? 그런 거 도박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정재 배우랑 밥 한 끼 먹었다고 6개월 만에 수익률이 522% 올라가는 지금 현재 대상홀딩스를 보더라도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둘 다 지금 현재 투기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쭉쭉 볼게요 여러분들. 덕성운은 왜 올라갔을까요? 법학 동문입니다. 이 대표이사들이 이 법학과 한동훈 장관과 지금 법학 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테마주로 엮여서 6개월간의 수익률이 277%가 상승을 했고요. 태양금속우, 이건 더 웃깁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테마주로 엮였는데 태양금속우는 청주 한시래요. 이 태양금속 회장님이 한우삼 회장님인데, 이 한씨가 청주 한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한씨를 쓰고 있다 해서 6개월간에 269%가 올랐어요. 더 나아갈게요. 모두 투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대 주주 변경 및 호텔 자산 매각 소식에 6개월간의 수익률이 211% 상승을 했고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설비에 대한 수혜로 지금 현재 160% 정도 상승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함으로써 6개월간의 이러한 소식 등으로 인해서 159% 상승을 했고요.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 동력이 보이진 않아요.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버스럽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가, 6개월 동안 146%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라고
왜 올라가고 있지라고 했을 때는 뭐 실적이 좋은가 그런 것도 아니고 호재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각 찌라시에서는 한국 무브넥스가 사모펀드 애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모펀드 살리기 위해서 주가가 좀 올리는 거 아닌가 라고 지금 현재 일각에선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계속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옛날에 지금 뭐 삼천리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천리 자전거 여러가지 6가지 종목들 막 있었는데 연속 하한가 확 찍어버리고 알고 봤더니 작전주였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체시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한동훈 테마주로 엮여서 6개월간에 145%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우삼 회장님, 지금 현재 청주 한시라는 소식에 한동훈 테마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금양,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2차전지.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라고 하는 박순혁 씨라고 하는 이사, 이 금양의 대표이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뭐 홍보도 하면서 여러가지에 대한 실적도 좋다 여러가지 얘기도 들리면서 주가가 6개월간에 115% 상승을 했고요.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이름이 한영재 회장님입니다. 한영재 회장님이신데 이것도 청주 한시가 같은 한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6개월간에 105% 상승을 했고요. 한동훈 테마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한동훈 테마는 좀 헷갈리지 않게 색깔을 한동훈 테마는 제가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색깔을 좀 초록색 이 색깔로 좀 맞추겠습니다. 너무 테마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동훈 테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미국에서 히트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때문에 원재료 값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게 원재료 값이 다시금 내려가면서 매출을 상승을 견인한 소식에 삼양식품은 6개월 만에 104%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상우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테마주로 엮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증권사 테마주들은 연속적으로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은 왜 올라갔는가? 두나무라든지 토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비트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코인 거래소에 대한 유입,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하나투자증권이 이러한 두나무 지분 가치가 부각되기 때문에 6개월간에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대형 메모리, 엔비디아, AI 부각 등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95% 정도에 대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17위에서부터 25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천연가스예요. KB, 삼성, 하나투자증권, 대신하나, 신한, 메리츠 등등등으로 인한 엮여있는 ETN 상품들 아니면 ETF 상품들이 지금 현재 6개월간에 85%, 84%에 대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러시아 때문에 부각이 됐겠죠. 러시아가 천연가스 세계 1위인 매장 세계 1위인 국가인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유럽 간의 천연가스를 제공을 하겠다 제공하지 않겠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폭으로 인한 수익률이 이렇게 6개월간에 80% 평균 80%에 대한 수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덕성 이 한동훈 테마주 법학 동문 그리고 초전도체로 좀 뛰었었는데 6개월간에 81%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테마주로 엮여서 6개월간에 80%에 대한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LIG 넥스원 방위업체입니다. 근데 LIG 넥스원이 고스트로보틱스라는 미국 회사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거기서 로봇개를 발명을 했는데 이 로봇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 지역에
투입이 했다라는 소식에 6개월간 71%에 대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 면역질환 신약 후보 임상 호재로 6개월간에 70%를 기록을 했고, 철광상선물이 69%, CJ대한통운은 호실적 기록, 효성중공업도 호실적, JW 중해제약도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6개월간에 60%의 평균 이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R&D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확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R&D를 확 감소를 시켰는데 그게 실적에 잘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간에 59%에 대한 상승을 기록을 했고,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 수혜주로 국제약품이 6개월간에 58%를 기록을 했고요. TCC 스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인상 견인으로 57%,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 테마로 현재 내부자 거래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태평양물산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한동훈 테마주 대표이사가 현대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소식에 6개월간 55%에 대한 상승을 기록했고요. 나머지는 옥수수 가격의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인버스 이런 54% 수익 기록, 그리고 비밀 호재에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VIP 고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미래에셋, 인버스, 옥수수 해가지고 53%, 옥수수 가격 상승 하락으로 인한 이런 ETF, ETN 이런 상품들 이러한 수익률 기록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합병 소식, 그리고 1조 클럽이 곧 있으면 도달한다는 소식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승을 6개월간 51%를 도달을 했고요. 대웅, 자회사 대웅제약이 해외에 DMCC 공급 계약 소식에 6개월간 49%, S&T 다이내믹스 방산 수주 급증으로 49%, STX 중공업 니켈 수주 선박 교체에 따른 이 앞으로에 대한 경제 피벗 효과로 인해서 다시 선박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을 이룩할 거다라는 소식에 6개월간 49%, 한국엔컴퍼니 조양래 회장님의 지분 매입을 두고 지분 싸움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6개월간 48%, 메리츠 인버스 천연가스 45% 기록하고 있고,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님 한동훈 테마로 엮여서 44%입니다. 그렇다면 50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뭘까요, 여러분들?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서? 여러분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테마주들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이 한동훈 테마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뭐가 있다? 테마가 형성이 안 됐거나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재료라든지 실적이 아직까지 크게 부각될 만큼의 상승 재료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지금 50개에 대한 종목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로 인해서 이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한동훈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단발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끔 고객님들 중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대표님 왜 우리는 저러한 테마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테마주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객님들의 돈을 가지고 네 고객님, 한동훈 장관이 이정재 배우님이랑 밥 한 끼를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대상이 떡상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은 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우위가 있는가, 매출을 잘 내는가, 아니면 매출 상품이 좋은 것인가, 이것만 놓고 저는 리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동훈과 이정재가 밥 먹었다 해서 6개월간 500% 이상이 간 게 이게 정상입니까? 한동훈 장관이랑 성씨가 같은 청주 한씨라고 해서 6개월간 269%가 올라간 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투기입니다, 투기. 투자가 아닌 투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박을 하실 거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저런 데다 무지성으로 넣어보세요. 그게 도박인지 투자인지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이러한 도박으로 인해서 고객님들의 돈을
뭐한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결단코 이런 종목들을 저는 양심상 여러분들께 투자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성과가 좋다 한들 이정재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밥 먹었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거품을 물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개거품 물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나방짓 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간 거라고는 좀 그나마 테마스러운 것들은 거의 6개월간 평균적으로 100% 이상 수익 낸 거는 전기차 배터리 설비, 해저 케이블, 전기차 배터리, 불닭볶음면. 지금 현재 매출 상품 좋아서 불닭볶음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두나무 관련한 이러한 것들 테마, 고대형 메모리, 엔비디아의 AI 부가, 천연가스는 어차피 이거는 이 해외에 대한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끼시고요. 그리고 방위업체, 지금 현재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다 보니까 방위업체, 임상호재는 너무 복불복이어서 패스. 호실적 기록하는 것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분위기들이, 기업들의 분위기, 실적 분위기들은 그렇게 많이 막 올라오는 분위기보단 몇몇 개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